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만들지 못했던 거 마저 만들려고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롱숏 마진거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5번 롱숏 차트 그리는 건데, 이거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점유율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얼마냐 표시가 됐는데, 이 화면 말고 두 번째 뜨는 이 화면이 전체 거래소별 롱숏 비율인데, 여기에 뭘 표시하고 싶으냐면 이 퍼센테이지를 알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얘 전체 퍼센테이지하고 그 다음에 금액, 이것까지 한번 표시해 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걸 한번 추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찾아가야 되니까 롱숏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롱숏에서 이 부분이었죠. 이 첫 번째 게 이제 거래소별 점유율 나타냈던 거고,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먼저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부분에서 퍼센테이지, 전체 퍼센테이지하고 금액을 출력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구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서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고 오토 레벨, 이거 오토 레벨, 이걸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렉트 1, 렉트 2. 이 금액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마도 오토 레벨 찍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달러를 보내주면 이제 그 금액을 보내주는 거고, 렉트는 영역이거든요. 렉트 1, 렉트 2. 이제 이거 받을 때 AX1 바 할 때 렉트 1, 렉트 2를 받는 거죠. 그러면 롱숏 토탈 익스체인지 인포, 여기서도 이제 P1, P2, P3 이게 받네요. P1, P2, P3 레전드에서 비트맥스, 바이낸스, P1, P2, P3 형태가 좀 틀려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 한번 실행된 모습을 보고 한번 유출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이 차트 말고 이 차트에서 롱숏, 이게 레전드, 이걸 말하는구나. 비트팩스, 이걸 말하는 거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롱숏이 다 들어가 있겠죠. 롱숏 이렇게 들어갈 거라, 여기에 롱숏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한번 찍어보고 한번 어떤 값을 찍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5번. 물론 저도 잘 알아요.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따라하기도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안 그래? 지금 제가 디버그 모드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디버그 모드가 아니었어요. 디버그 모드로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할게요. 프로그램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게 말도 빠르고 설명도 띄엄띄엄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자세히 보면 그래도 조금은 따라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자, 마진거래 4번, 자, 5번. 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찍는데, 이것들은 다 지나갈게요. 이 부분은 제가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F9 들어왔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토탈 익스체인지 전체 거래소예요. 근데 바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자, 2차원으로 들어가죠. 이게 여기 롱, 숏, 롱, 숏, 롱, 숏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롱숏, 롱숏, 롱숏 들어가는 거고, 저는 이제 이 위에다가 어떤 걸 하고 싶냐 하면, 전체 퍼센테이지하고 금액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금액을 한번 출력하고 싶은 거고, 자, 이 부분을 이제 따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거래소별 점유율을 보여주는 건데, 이미 P1, P2, P3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달러바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달러가 들어가면 이 렉트 영역 부분에 어떻게 달러즈 IDX 우리는 한 개씩 두 개씩 할 거니까 두 개 들어갈 거니까 렉트 롱숏 뭐 간단하게 우리는 영역이 3개잖아요. 왜 3개냐면 그림을 안 보고 하니까 좀 헷갈리네. 이거 지나가서 이걸 보면 하나 둘 3개가 있어야 되고 3개 2개씩 그러니까 우리는 롱숏이니까 두 개 들어가면 되지. 두 개. 항상 오래전에 하면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게 퍼센테이지. 첫 번째 게 퍼센테이지. 다시 실행을 시켜 볼게요. 제가 왜냐면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 디버그 모드에서는 제대로 이게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Shift F 그 중단시키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복사할 거예요. 이 부분을 복사할 거고 그대로 따라 들어갈 거예요. 이 부분 따라 들어갈 거고, 자 여기서 레전드까지 출력하고 마지막에 상단 부분을 출력할 거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오토 레벨 하는데 P1, P2, P3가 있어요. P1, P2, P3 PLT 바로 맞죠? 여기도 PLT 바, XN 바. 그리는 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다 틀려요. 이게 저는 그 위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디버그를 좀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이게 무슨 값이 들어오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값이 들어왔는지.
자, 4번, 5번 하면 이게 들어오겠죠? 이게 걸릴 거예요. 오토레벨 이거 말고 F9. 자,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0, 1, 2. 바 0. 롱숏 들어가고, 롱숏 들어가고, 롱숏 들어가고, 롱숏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세 번째 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바2가 필요한 거고, 바2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바2가 맨 위에 있는 마지막 블록이니까 바2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2가. 우리는 한 번만 호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줘야 될 것은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금액, 이걸 줘야 되는 거죠. 바2 영역에 그릴 건데, 맞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하고 금액, 그 두 개를 보내줘야 되는 거죠. 롱의 퍼센테이지 금액, 숏의 퍼센테이지 금액. 그래서 달러를 그런 식으로 보내줘야 돼요. 달러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애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죠. 제가 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토탈 롱 달러 퍼센테이지, 토탈 롱 퍼센테이지하고 숏 퍼센테이지 맞죠? 이게 맞아요. 롱 퍼센트, 숏 퍼센트 맞으니까 곱하기 100을 나누기 100을 했구나.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65%라고 하니까 저는 곱하기 100을 또 해줘야 돼요. 여기서.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있든지. 이게 지금 금액이 65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65.02.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롱이고 이게 숏이잖아요.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보내줄 때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별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두 개를 보내줘야 돼요. 별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해서 별을 채워준 거죠. 그럼 롱숏 값이 들어갈 거고, 하나 더 보내줘야죠. 달러 값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원화로 된 달러 값을 보내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달러 값을 보내줘야 돼요. 금액은 얘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토탈 숏 달러 이건데, 이건 좀 위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롱 달러, 숏 달러, 롱 달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먼저 맥스 밸류 값을 구했죠. 이 부분이 우리도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달러 반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달러 반은 이것도 배열로 해가지고 넣어주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배열해서 넘겨주면 되고, 어떤 값을 넣어주냐면, 우리는 이제 이 달러 값들을 보내주면 되는 거죠. 토탈 롱 달러, 토탈 숏 달러. 그래서 여기에 토탈 롱 달러, 토탈 숏 달러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달러 바에서 가장 큰 가격 맥스 바가 나올 거고, 이걸 보내주고 1000으로 해서 넘버 2 코리안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게 코리안으로 바꿔주면 아마 그걸로 해줄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로 바꿔줄 거예요. 넘버 2 달러. 이건 업비트 거고, 아니네. 넘버가 한글로 돼 있어야 되네. 한글로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군요. 그럼 한글로 만들어 줘야죠. 업비트 없애고,
확인하기 위해서 얘도 이렇게 하기 전에 이걸 이렇게 해주는 단계가 있죠. 하나로 이제 해주는 거. 이거 원화 값을 가져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주기 전에 이 원화 값으로 곱하기 해줘야 되는 거죠. 두 개 다 곱하기 해주는 거죠. 이렇게 원화 값으로 해서 디바이드 바이 타이틀을 이제 구해서 주는 거죠. 그리고 달러바 해서 이렇게 또 이게 바꿔주는군요. 달러바 해서 디바이드 바이 해서 이제 가격을 또 바꿔주는 작업까지 한 다음에 이걸 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죠. 타이틀로 이렇게 이 부분을 고쳐주면 한글로 이제 콤마까지 다 붙은 걸로 다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은 아직 스트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숫자로 만들어 놓고 숫자 값을 가지고 이제 타이틀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걸 구한 후에 이제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달러바 이거 바꿔주는 거죠. 이가지고 달러바라고 하니까 참 웃긴데 이렇게 한 다음에 달러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너블레이트에서 그래서 인덱스 값도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달러바 IDX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IDX에서 어떻게 한다? 달러바 IDX 값이 있을 건데 그걸 지금 나눠주고 이게 타이틀이 존지 이렇게 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바꿔준 후에 달러바를 보내주는 거죠. 세 번째로 이렇게 달러바 이렇게 세 개를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얘가 처음에 퍼센트를 받고 달러지 받을 거고 퍼센트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를 출력해 주는 거죠. 렉트가 실제로 뭐가 두 개가 들어올지 세 개가 들어올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우선 퍼센테이지 퍼센테이지도 바꿔줘야 되죠. 위에서는 퍼센테이지까지 다 바꿔줬을 거예요. 이렇게 퍼센테이지 한번 출력해 보죠. 그렇게 출력해 보는 걸로 하죠. 네. IDX1 이렇게 하고 달러도 이제 IDX1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노테이션 AX1을 해줘야 되는데 이 AX1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AX1이 AX1 발 이렇게 다 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AX1 이라는 애가 없는데 PLT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PLT로 해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네. 릴즈 모드에서 제대로 구현이 됐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마진 거래 4번 5번 들어가서 그러면 첫 번째 차트가 나올 거고 이 차트는 내가 고칠 건 아니니까 없애버리고 두 번째 차트 안 되죠.
에러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코딩이. PLT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맞춰주는 작업을 또 해야 되겠네요. 어디서 오류가 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디서? 여기 잡고 여기에서 디버그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죽었는지는 찾아야 되니까. 자, 4번, 5번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말고 죽지 않았어. 자, F9 고, F8 안 죽었어. 안 죽었고, 여기서 죽었구나. 다시 할게요. F9 나가고 4번 5번 하면 되죠. 4번 5번 다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죽는 부분 찾았으니까 이제. 자, 한번 들어가 보죠. F8. 그럼 이렇게 금액이 나와요? 한글로 된 금액이 나오겠죠? 두 개가. 바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얘는 이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비교하면 되는 거죠. 뭐하고 비교한다? 밸류가 오고 바즈. 그럼 바즈 이렇게 바로 비교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달러라고 해야지. 달러가 아니고 원화인데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 부분 때문에 죽었던 거니까 다시 디버그 하는 거죠. 원래 쟤는 여기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 전에 오류가 잘 있었던 거고, 하나씩 디버그를 해서 실제로 죽는 부분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4번 5번. 자, 이 부분 F9 넘어왔어. 이까지는 오류가 없었다는 거죠. F8 죽었어. 헤이트에서 죽었어. 다시 할게요. F9 4번 5번 다시 들어가서 얘는 아니고 F9 들어오는 거죠. 렉트가 뭐지? 렉트즈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렉트즈가 왜 렉트즈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지? 파2가 아니잖아. P2 아니야? 파2가 아니라 P2잖아요. 제가 잘못했네. P2가 들어가는 거죠. P2가. P2가 들어가는 P2. P3가 들어가는 P3. P3가 들어가는 P3. 다시 이게 P3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P3가 들어가야 되는 거. 제가 잘못했고 다시 디버그. 이렇게 설명도 하지 않고 하니까 잘 이해하기 힘드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도 하다 보면 멍 때리는 경우가 많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만 그러면 이제
그럼 렉트가 위스 헤이트 이제 렉탱글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헤이트는 얼마다. 헤이트 타이틀은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65.05%에 7,303억 원.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릴 거냐 안 그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오, 그렸어요. F9 나가보죠. F9. 디버그에서는 제대로 안 나와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제 릴리즈에서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4번, 5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던 위치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 나오면 또 나오도록 또 고치는 거고. 안 나오죠? 65.06. 우선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해 보죠. 여기 보면 토탈이 65대 35예요. 맞죠? 이건 맞아요. 65대 35 맞고, 금액으로는 7,311억 7,311억 맞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3,926억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얘가 이게 위에 출력이 돼야 되는데 밑에 출력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왜 이게 밑에 출력됐지? 그렇다는 말은 P1이 가장 높다는 건가?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찍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디버그 한번 해볼게요. P1, P2, P3 중에 어떤 게 가장 높은 위치인지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들어올 거고, 자, P1의 렉트가 헤이트 43, P2가 29, P3가 24, 바이낸스. P3가 맞는데, 위치는 P3가 맞는데, 만약 이걸 만약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것을 P1으로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P1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4번, 5번. 자, 제가 이렇게 이걸 프롬에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주관적인 사항을 가지고 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에서 한번 판단해 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야, 그런데 왜 P1 하니까 두 번째로 올라가고, P2 하면 첫 번째로 올라가나?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P2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모든 것 분석을 할 때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가장 객관적이거든요. 뭘 설명할 때.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놓으면 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숫자도 바로 나오니까 뭘 판단하기 아주 좋거든요. 메뉴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디버그 할 수밖에 없어요. 디버그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디버그해서 어떤 애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뿌릴 때 지금 현재 X, Y, 이게 헤이트가 이거 구해야 되는 건데, 이 헤이트를 구해야 돼요. 헤이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P1
다시 디버그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다 합쳐야 될지도 모르겠네. P1, P2, P3를. (4번) (5번) 해서 들어가서 제일 상단에 찍어야 되는데 그 상단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니까 자, 나왔으니까 죽이고, 자, P1으로 보면 P1 헤이트 33 이거 더해주고, P2 이거 더해주고, 다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P2 그렇게 해서 헤이트 값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낼 때 헤이트 값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P1 점 P1 점 P1 네 0번째 P1의 0번째 그럼 렉탱글 값이 들어오거든요. 이 렉탱글 값에 getHeight 점 get 이렇게 하면 값이 나오죠. 이 값을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P1, P2, P3 이렇게. 그랬을 때 제가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줄 거냐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이건 이제 퍼센트즈잖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퍼센트 다즈 이렇게 해서 여기 넣는 거죠. 퍼센트 다즈 여기 헤이트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는 거죠. 헤이트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롱이고 0이 0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P2, P3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그 다음에 숏에 대한 게 들어가는 거죠. 숏 별에 들어가는 거죠. 숏이 1이거든요. 숏은 1. 내가 잘못했다. 0이고 1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헤이트까지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헤이트 이제 받고, 맞죠? 그래서 헤이트 이제 맞아? getHeight는 어떻게 된다? 이건 헤이트지 뭐 idx1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러면 위에다가 출력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만든 이유는 모든 걸 다 데이터에서 어떤 걸 알고 싶은 거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쌓다 보면 언젠가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지 몰라요. 어떤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것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어떤 것을 팔 거냐 살 것이냐, 이제 이걸 결정하고 싶다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대로 지금 올라갔잖아요. 위치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퍼센테이지는 65대 35, 65대 35 맞죠? 그 다음에 7297억, 7298억 반올림 하거든요. 7298억, 3918억, 3918억.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했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 부분에 이제 그걸 출력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에 이것까지 출력하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얘만 할 것도 아니고 할 거 많이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이거예요. 차트로 만들면 보기 편하고 뭘 분석하기, 판단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뭐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들은 왜곡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억들은 실제 숫자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제 생각을, 주관적인 생각을 넣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항상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나중에는 이것들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러니까 시장이 좋다, 이러니까 시장이 나쁘다.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투자의 근거를 삼겠다는 거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